안녕하세요. 마음 레시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특히나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볼까요? 저는 올해 29살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제 방 안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4년째 떨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어느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는데 사수는 갓 들어온 신입인 저한테만 일을 떠넘겼고 저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뻔히 알고서도 못 본 척했고 일이 잘못되면 저만 몰아세우고 질책했어요. 그런 일이 몇 달간 반복되자 저는 회사 제 자리에서 핸드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겁이 났고 결국에는 어느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오자 핸드폰을 놔두고 집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 이후 퇴사를 하고서도 한 달 정도 제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할달하고 사교성 좋은 여동생과 비교를 하시며 저한테 적응력이 없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셨어요. 동생은 그때 대학생이었지만 한 회사의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꽤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듣기 싫어서 방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다가 게임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게임 회사에서 스토리 작가를 뽑는다는 걸 알고 한번 지원해 봤어요. 스토리 작가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면접까지 갔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합격할 줄 알았지만 결국 불합격 연락을 받았죠. 저는 처음 낸 지원서가 통과됐으니 다음에는 면접에서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게임 회사에 스토리 작가로 지원했지만 그때는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스토리 작가로 합격만 하면 부모님한테도 보란 듯이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게임은 쳐다도 보기 싫어졌고 세상의 모든 게임들이 저를 놀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게임을 끊게 됐지만 부모님의 저를 향한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니 구박하는 소리도 커지더라고요. 가르쳐 놓았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대학까지 나오면 뭐하냐? 차라리 기술 배우는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어디든 취직한 애들이 훨씬 낫다. 불효가 달리 불효가 아니다. 부모 끝까지 핏 빨아먹는 게 불효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발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실제로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은 쿵쾅거리고 신경은 곤두서서 누가 제 방 문고리라도 잡으면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더 이상 저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저를 보는 눈빛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냉랭했어요. 동생이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집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았어요. 저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학원에 갔다 오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했죠. 첫 해에 2점 차로 떨어진 걸 보고 다음 해에는 붙으려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다시 3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 성적이면 한 번만 더 보면 붙을 수 있다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어쩐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처럼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험을 봐서 붙어야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기를 쓰고 책을 붙잡고 있었지만 또다시 몇 점 안 되는 차이로 떨어졌고 저는 그 다음번 시험 때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서 모든 걸 잊고 싶었고
그때부터는 학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다가 부담감에 못 이겨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게 됐어요. 시험도 겨우 받고 또다시 저는 떨어졌어요. 이제는 제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아예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보기 싫어요. 제 방으로 누구라도 한 발짝 들어오려고 하면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미칠 것만 같아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제 사정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걸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싫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꼭 안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자님은 인정에 목말라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인정이 무척 중요하죠.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의해 나라는 존재감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사연자님에게 충분한 인정과 존중, 사랑 등 건강한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핍된 것을 성인이 되어서도 원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에게도 주지 못한 부모님이 어른이 된 나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직접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린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셨는지요? 어린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내가 나에게 직접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많이 속상하겠다. 등등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은 비교를 당하시면서 패배자의 의식이 스며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동생과 비교를 하시면서 사연자님은 패배자로 몰아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있으면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독특한 존재이기에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고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패턴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생각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감정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감정들을 느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다 소중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고 알아주시면 나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님의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